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올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쿠팡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쿠팡에서 광고 돌려서 물건만 잘 팔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쿠팡에서는 광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판매자 점수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판매자 점수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판매자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요, 상품 노출이 감소하고 심하면 판매 정지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판매자 점수란 개념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판매자 점수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주문, 배송, 서비스 분야의 고객 경험을 측정하여 점수로 나타내는 쿠팡의 지표입니다. 총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기준에 따라 우수, 주의, 경고 단계로 나눠집니다. 평가 기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주문 이행 항목이 있습니다. 주문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난 7일 동안의 주문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취소되지 않고 배송을 완료한 주문건이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단순 변심 등 판매자 귀책이 아닌 취소 사유는 주문 이행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 품절이나 저희 판매자가 취소한 주문건 등은 주문 이행 항목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판매자 귀책에 주문 취소가 있다면 점수가 안 좋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를 꾸준히 잘해서 취소 없이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시 출고 완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출고 예정일 내에 물건이 잘 출고되었는지 지난 7일 동안 그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자, 상품에 입력한 출고 수요 기간보다 지연되어 출고되었거나 출고 지연 중인 주문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출고 소요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겠죠. 자, 출고일이 지켜지지 않아 주의 단계가 지속되어 경고 단계가 되면은 상품 판매하는 데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및 배송 창고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출고 소요 기간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시 배송 완료 항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배송 예정일 내에 물건이 잘 배송되었는지 지난 7일 동안의 그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고객에게 안내된 배송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배송되거나 지연 중인 주문이 있으면은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 선정 및 운송장 번호를 잘 관리해야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위탁 판매라면요, 거래처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이 송장 번호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송장 번호가 잘못 입력이 돼서 실제 주문자 주소와 다른 주소로 가게 되면은 어뷰징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24시간 내에 답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쿠팡은요, 판매자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답변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24시간 내의 답변은요, 지난 30일 기준으로 상품 문의를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응대했는지 에 대한 항목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상품 문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점수가 낮아지니 시간 안에 상품 문의에 잘 답변해야겠죠. 자, 그럼 매일매일 상품 문의에 대답을 해줘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주말, 공휴일, 판매자 휴무일을 제외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답변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자 점수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판매자 점수 평가 단계 및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 점수 등급은 크게 3등급으로 우수, 주의, 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우수 등급부터 살펴볼게요. 주문 이행과 정시 출고 완료가 이제 98점 이상, 그 다음에 정시 배송 완료와 24시간 내 답변이 95점 이상이 돼야 우수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의 등급인데요. 근데 사실 쿠팡은 조금만 출고가 지연되거나 늦게 도착하면은 이게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 등급으로 바로 빠지기는 해요. 그래서 잦은 주문 취소나 출고, 배송 문의 관련 지연이 점수가 저조할 경우에 이제 주의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주의 단계는요, 주문 이행과 정시 출고 완료가 85점 이상, 정시 배송 완료가 75점 이상, 24시간 내 답변이 5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자, 주의 단계가 되면요, 쿠팡에서 점수 관리 메일이 오고 상품 노출 우선순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경고 등급인데, 자, 지속되는 출고 지연, 배송 지연, 주문 취소가 심할 경우에 경고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주문 이행과 정시 출고 완료가 85점 미만, 정시 배송 완료 점수가 75점 미만, 24시간 내 답변이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경고 등급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때는요, 쿠팡에서 점수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나 서약을 하라고 소명 요청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메일로 오니까요, 이메일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지속되거나
이제 작게 되면요, 이제 전체 상품 또는 일부 상품이 노출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 합니다. 상품 노출이 안 된다는 건 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판매자 점수를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항목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주문 이행 항목은요, 입고 예정이 아닌 실제로 출고 가능한 수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거래처에서 입고 예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물류에 문제가 생겨서 출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고 가능한 수량만큼 입력해야 예기치 못한 주문 취소를 방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재고를 규칙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일단 저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거래처랑 항상 연락하면서 재고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리를 하는데도 예상치 못하게 거래처에서 품절이 날 때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내 운영 방식을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당장 발송할 수 없는 상품은 등록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말했던 실제로 출고 가능한 수량을 입력해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당장 보낼 수 없는 상품을 미리 올려버렸다가 이게 꼬여버리면 자칫하다가 점수가 낮아지겠죠. 자, 네 번째로 주문량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재고 수량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즌성 제품은요, 주문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재고가 없어서 품절 취소로 이어지면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니 재고 관리는 항상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사실 주문 이행 항목은 재고 관리가 다인 것 같아요.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재고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품절이 나거나 뭐 이제 본인들 거 보내느라고 우리 거를 못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사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잘 채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출고 완료 항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품 출고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출고로 고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점수까지 챙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휴가로 출고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휴무일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국가에서 지정한 휴무일 말고 대체 휴무나 내 개인적인 업무로 인한 휴무일로 인한 거는 배송 달력 관리를 통해서 설정해 주시면요, 출고 지연에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일일 출고 가능한 소화량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입이나 자체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판매자와 이제 택배사가 매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출고 가능 수량을 조절하시는 게 출고 지연을 방지하는 데 좋겠죠. 자, 네 번째, 송장 번호 업데이트 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택배사를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송장 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점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정시 배송 완료 항목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배송 중 단계의 주문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배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택배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입이나 자체 생산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택배사의 배송 지연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요, 이용하는 택배사 변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택배사마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캐파에 따라서 택배사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제출고 송장 번호는 꼭 변경해 주셔야 돼요. 상품 분실 등으로 인해서 상품을 제출고했다면 재발송한 송장 번호로 수정하여 손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고객에게 약속한 배송일을 지키기 위해 상품 출고 기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당연한 말이지만 고객들은요,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좋아합니다. 빠른 출고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배송 시일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시간 내에 답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상품 문의에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24시간 내에 답변하면 좋지만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면 빨리 답변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두 번째, 쿠팡 콜센터 연락은 꼭 받아주세요. 제가 부모님 연락은 안 받아도 쿠팡 콜센터 연락은 꼭 받습니다. 쿠팡 콜센터는요, 고객 문의를 대신하는 곳으로 고객 문의와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콜센터인 1577-7011로 온 전화는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노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개인 번호 노출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개인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 점수와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품 노출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 받아 주셔야겠죠. 오늘은 쿠팡 판매자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판매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다른 주문건들로 착실히 이행해 나가시면요, 다시 점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진짜 쿠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잘 숙지해 주시고 운영하시면 좋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무료 단톡방에 입장하시거나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